안녕하세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굉장히 날씨도 너무 덥죠. 이건 뭐 더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진짜 쪄 죽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코로나도 힘든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우니까 온통 짜증밖에 나지 않는 거죠.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단단 강의 9시에 하는 것을 들어와 주신 걸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 강의에서는 뭔가 어떤 큰 지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뭔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답을 찾지 말고, 우리는 보통 뭐 1 플러스 1은 2,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질문을 바꿔봄으로써 내가 뭔가 깨달을 수가 있고 내 삶에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당신은 최고의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적어도 직전생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삶은 정말 직전생보다 최고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두면서 아주 최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마음단단이라고, 여기가 마음단단연구소고 제 이름도 마음단단인데요. 최단단인데요. 자, 이 마음단단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보세요. 1단계는 아무런 결심도 없고 아무런 실행도 없고 그냥 손을 놓고 지내는 거죠. 이게 연약 단계입니다. 2단계는 좀 해볼까? 동요 단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동요 단계. 세 번째는 뭔가 계획을 하면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떤 믿음 단계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상태고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콘크리트 단계입니다. 4단계 무결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계획하면 실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 바로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반드시 4단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그곳에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단계 괜찮습니다. 2단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넘어가면 되니까요. 자, 오늘 이거 제가 나와행 100일차를 하고 있는데 100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 되었죠. 근데 아침에 보통 이런 사진, 이 동영상은 촬영을 하지 않는데 아침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구나무가 어느 정도 되죠? 물구나무 서기가. 아침에 조금 더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저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몇 번을 할까요? 전 아침에 동영상 찍은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편집도 안 하고요. 좀 하죠? 한 20번, 30번, 40번 저런 것을 3세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 세트를 50번을 하고 있습니다. 50번을 해서 3개의 세트.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세트가 좀 힘들게 보이죠? 세트가 스쿼트입니다. 하나, 둘. 자세 괜찮을까요? 아마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자세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세가 괜찮은지. 물론 뭐 뼈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볼품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세를 보시면 그래도 좀 운동을 한 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푸시업을 50번을 하면 이 스쿼트는 한 50번을 하거나 10번 정도를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극한의 어떤 그 육체 수련이랄까, 정신 수련도 하고 육체와 정신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될 것 같은데요. 저게 앞에 태양이, 남한산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의 전기를 맞으면서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는 계속 반복을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런데 극한까지 가기 위해서 또 더 하는 거죠. 좀 한두 번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지금 50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는 육체를 단련하는, 육체를 가지고 운동을 할 때 뭔가 좀 어떤 힘이 나게 되죠. 육체를 먼저, 정신보다는 육체를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밖에는 새소리가 들리고요. 자, 저렇게 해서 50번을 해서 저런 것을 3세트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것을 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오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시면 물구나무 서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어떤 때는 물구나무 서기가 잘 되고 어떤 때는 물구나무 서기가 안 되는가? 제가 물구나무 서기가 안 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지없이 물구나무 서기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도움을 했던가 아니면 적게 해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결과에 치중하는 거죠. 나 이번에 꼭 한 번에 물구나무를 설 거야. 이렇게 욕망을 가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와 욕망이 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이걸 꼭 이루어낼 거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장미란 선수가 육체적인 트레이닝이 끝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나는 금메달을 딸 거야. 나는 금메달을 딸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거든요.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과정에. 그냥 금메달 따는 건 어차피 나의 목표예요. 그거를 갖고 자꾸 어떤 그 연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때 물구나무 서기가 바로 되냐고 하면 딱 손을 짚고요. 땅에 댔고 힘을 빼고 생각 없이 가볍게 하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때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한 5초에서 10초 이렇게 서게 됩니다. 오늘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어떤 때는 물구나무가 잘 되고 어떤 때는 물구나무 서기가 왜 안 되지? 봤더니만 결과에 치중할 때 내가 이건 꼭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어떤 욕망을 내가 불러일으킬 때는 여지없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정에 충실하면서 자,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자, 이제 해보자.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오늘 사례를 2가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는 시카고대 심리학 교수이면서 심리학 박사이신데 이분이 1964년도에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험했냐면 시카고대에 미술학도 30여 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다가 한 20개 정도 물체를 놓고는 너네들이 마음껏 그려봐라고 그런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부류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 여러분이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저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 답을 먼저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학생들은 저런 대답을, 저런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2가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질문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라는 것은 조금 결과에 치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라는 것은 그리기에 어떤 본질 같죠. 자,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그 생각을 하면 뭐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 A 부류, B 부류라고 하면 미하일 교수가 다시 이슬의 그림을 가지고 미술 평론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평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라는 학생들은 빨리는 그렸지만 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라는 학생들보다 창의성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8년 후에 봤더니만 미술계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이 미술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번 이 질문의 차이점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질문이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웃풋도 틀려지죠. 이들이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늦을 수는 있어도 그 미술계에서 성공을 하고 그 미술계에 오래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또 두 번째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매년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대회를 하죠. 그랬을 때 2001년도에 그때 우승자가 핫도그를 25개, 12초 만에 25개를 먹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2년에 저처럼 아주 날씬한 코바야시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몇 개를 먹었냐고 하면 핫도그 50개를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작년에 25개를 먹고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50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거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25개에서 50개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분은 굉장히 날씬한 분이었어요. 그럼 뭔가 방법이 달랐을 거랍니다. 질문이 틀렸었다는 거죠. 자, 어떤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에 치중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대회가 핫도그를 더 많이 먹는 대회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라고 해서 2001년도에 우승자가 25개까지를 먹었다는 거죠. 12초에. 그게 1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이 코바야시는 질문을 다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다르게 함으로써 결과가 25개, 50개로 완벽하게 틀려졌다는 겁니다. 25개에서 50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 결과에 치중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까? 과정에 치중하는 겁니다. 과정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사례 1,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 교수의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이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 일본 우승한 사람의 어떤 질문을 봐서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답을 찾기만 했지 질문을 바꿔볼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답을 찾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상황을 놓고, 내 현재 상황을 놓고, 내 문제를 놓고 여태까지는 답을 찾았다는 거죠. 아, 내가 힘들어. 돈을 어떻게 벌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무조건 답만 찾. 어떤 액면에 보이는 그 질문을, 액면에 보이는 내 상황을 갖고 답만 찾았던 얘기죠. 그런데 그 앞단에 질문을 좀 바꿔보자고요. 한번 자 보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생선가게를 할까? 뭐 할까?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스토리를 좀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완벽하게 틀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과에 치중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들의 본질에 치중하는 겁니다. 이 돈을 버는 그 이면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우선으로 하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성장과 나눔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앞단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앞단에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핫도그 먹기 대회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내 삶의 스토리를 쓸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 내가 원하는 바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뿌듯함이 남을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에 치중하다가 보면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60살, 70살 됐을 때 뭔가 옆구리가 허전한 걸 느낍니다. 뭐가 빠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JYP의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I want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리소스를 투자해서 걸어왔는데 정말 멋진 성공을 했대. 모든 사람들이 불한 그런 성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빠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썼습니다. respected. I want to be respected.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라고 다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돈도 더 많이 오고. 이 삶의 기술을 봤을 때, 이 원리를 봤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정말 뭔가 한계를 돌파해야 되고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갈 때 나는 어떻게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아니면 나는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까? 아주 액면에 그냥 그 답을 찾기 위한 것보다 그 뒷면에 있는 본질, 나는 어떤 성장을 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까? 이 질문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게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더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게 코로나잖아요. 봅시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지금 초유의 아주 온통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어떤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콘텐츠도 쌓고 사람도 많이 몰려오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정상적이었다면 강의를 나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싸움이 없이.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는 제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안에서 스포츠 체면 멘탈 코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는 그냥 단편적으로 나 잘 살고 싶어.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고 싶어. 빨리 코로나 끝나. 나는 많이 돈을 벌고 싶어.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찾았더라고 하면 지금 내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많이 몰입돼 있으면 어쩌면 저한테 이 체면 멘탈 코칭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 블로그에도 했지만 체면에 대한 오해를 너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체면은 막강하더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체면 멘탈 코칭을 배우러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뭔가 베이스가 흔들릴 때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조금 편안하거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질문을 좀 바꿔보자. 내 어떤 현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에 있는 질문을 좀 바꿔보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내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25분인데 자 이제 단단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듣느라고 조금 몸이 굳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몸을 좀 푸십시오. 몸을 풀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실 때는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배 다리까지 신선한 공기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던 일주일간의 찌꺼기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상상놀이입니다. 자, 그렇게 호흡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뱉으십시오. 편안하고 느긋하게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제 말에만 집중하면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온몸의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여러분들의 몸통, 팔다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그 편안함을 그대로 즐겨보는 거예요.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겁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게, 더 편안하게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10, 9, 더 깊게 8, 7, 더 편안하게 6, 5, 4, 셋, 더 깊게 2, 1. 자,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긴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스스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긴장이 빠진 그 편안한 느낌을 그대로 즐겨보시는 겁니다. 기분 좋게, 뿌듯하게 그 편안함을 그대로 즐겨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그 편안함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일주일간을 쭉 돌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무엇이 좀 아쉬웠나? 내가 혹시 일주일 내내 화만 내지 않았나?
한번 일주일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재정적인지 건강인지 인간관계인지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그 문제를 포함하여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한번 다르게 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성장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그려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주일간 아주 자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뿌듯하게. 그 뿌듯함으로 인하여 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정도까지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여러분이 깨어날 텐데 그 뿌듯한 느낌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십시오. 셋,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쭉 한번 펴시고, 자, 이제 30분인데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기지개 펴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시하고 계속 반복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비걷기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걷기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이 비걷기만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 계셔도 하루 종일 생활하셔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조금 돈은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놓아두는 겁니다. 내맡기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다만 할 일을 할 뿐. 마음 내려놓기를 하면서 나는 오로지 어떤 좋은 인연을 내보일 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자고요. 요즘 제가 마음 단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 제가 혼자 쌓았는데 이제는 이걸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신다면 지금 제가 세상에 알리는 것은 유튜브나 블로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제가 올리면 조금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기에 관련되는 댓글도 눌러주시고 다른 분한테 좀 소개도 해주시고 아마 제가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드는 거라 들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단단해지는 그런 컨텐츠를 내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힘찬 한 주가 되시고 다음 주 일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시죠?
자, 다음 주 9시에 뵙자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주말 마음 던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